교통사고는 법대로만 대응해도 큰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교통사고 대응 방법 끝까지 보세요. 안녕하세요. 로맨지의 남성준 변호사 신학범 변호사입니다. 혹시 교통사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가을인데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경찰청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가을 행락철인 10월에서 11월까지 평균 사고 발생 건이 19,549건으로 다른 기간 대비 약 2,000건이 더 많이 발생해서 교통사고 위험 시기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은 쏘카 또는 그린카 같은 카쉐어링 서비스가 워낙 잘 되어 있어 필요한 경우에만 잠시 차를 빌려 운전하기도 좋고 운전면허 딴지 만 1년이 경과하면 차를 바로 빌릴 수 있어 초보 운전자분들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운전면허를 취득한 직후부터 계속 차를 운전하는 게 아니고서는 차를 완벽하게 몰 수 없을 뿐더러 사고 경험 또한 없으니 만약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 많이 어렵고 힘드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교통사고 처리 과정과 12대 중과실 그리고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교통사고 합의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꽝 하고 사고가 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저희 사무실 근처 왕복 8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사람들 사고 났을 때 보면은 차가 서로 받친 상태 그대로 두고 나와서 사고 부위 사진부터 찍고 있잖아요. 그러곤 보험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요. 보험사를 기다리는 건 좋지만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 화질이 워낙 좋고 블랙박스 또한 잘 돼 있어서 무작정 보험사 직원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으로 먼저 촬영을 하시고 차가 주행이 가능한 상태라면 도로 가장자리로 옮겨서 기다려도 됩니다. 다만 사고 부위를 자세하게 찍어두는 것도 좋지만 사고 부위를 찍으면서 사고 당시 상황을 알 수 있게끔 동영상으로 한 바퀴 삥 돌면서 기록을 남기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도로 상황이 어땠는지, 주변에 CCTV가 어디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거든요. 혹시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난 사고는 어떡하죠? 고속도로는 차가 정말 빠르게 달리는데요. 무작정 차 밖에서 나와 서 있는 건 정말 위험하고 차는 못 움직일지언정 사람은 꼭 가드레일 밖으로 빠르게 안전한 곳으로 나와서 대피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비트박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고 밖으로 대피한 후 스마트폰으로 신고. 저는 이게 진짜 좋은 캠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차가 사고 난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횡단보도나 주차장 같은 곳에서 사람과 사고가 나는 경우도 솔직히 엄청 많이 발생하는데요. 상대방이 괜찮다 해도 유관상 별로 안 아파 보인다 해도 절대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간혹 가해자가 뺑소니로 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 상대방이 지금 당장 꼭 가야 한다, 바쁘니까 나중에 처리하자고 하면 반드시 뺑소니범으로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연락처는 꼭 주고받고 헤어지는 것을 추천하고, 또한 이미 사고 당사자가 사라졌다면 빨리 우선 파출소에 가서 사고 접수를 한 것도 뺑소니로 오해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고 직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을 잘 남겼고 다친 사람은 없는지 그리고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도 했다면 보험사로 연락해서 사고 담당자를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간혹 너무 당황해서 저도 그랬던 적이 있는데 내 차가 어느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지 기억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럴 때는 가입했을 것 같은 곳을 하나 딱 찍어서 전화해서 혹시 내가 여기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는지 물어보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알려주기도 하고, 상대방이 어차피 보험 접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락이 오므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렌트카 그리고 카쉐어링의 경우에는 차량을 대여했던 회사에 사고 접수 센터로 접수를 해야 하는데, 사고 접수를 안 하면 자차라고 하죠. 과실 비율을 떠나 자기 차량 손해 면책 제도가 제외되어 금전적으로 엄청 큰 손해가 입을 가능성이 있으니 꼭 사고 사실을 숨기지 말고 바로 접수하세요. 보험사 직원이 와서 사고 접수가 되고 나서야 그때부터 진짜 교통사고 대응이 시작됩니다. 또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쌍방이 합의를 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처리되는 속도가 마냥 빠르진 않아요. 보험사에 사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면 차량은 정비소에 입고시켜서 견적을 받은 다음 수리가 진행되고,
다친 사람은 병원으로 가거나 옮겨져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 사이에 사고 조사도 이루어지고 과실 비율도 산정이 되어 누가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비율을 보상해야 할지 정해지게 되는 거죠. 만약 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과실 비율 분쟁 심의원을 거치기도 하고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마디모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경찰에 신청해 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이 빠르면 몇 주, 길면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한 가지 아셔야 할 점은 보험사가 사실 자선단체가 아니고 결국 여기도 장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무조건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보험사의 진짜 목표는 보험금을 덜 지급하면서 사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종결시키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과실 비율이 정확하게 산정되는지 보상 금액이 적절하게 한정되었는지 등 조금이라도 부당한 부분은 제대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있다면 왜 경찰을 부르라는 얘기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실 비율은 결국 경찰이 아닌 보험사에서 결정하거든요. 가벼운 단순 접촉 사고에 양쪽 차량 둘 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과실 비율은 보험사에서 결정합니다. 경찰분들이 오셔도 할 수 있는 게 현장 교통정리 외에는 크게 없어요. 하지만 양쪽 모두 내가 진짜 피해자예요 이렇게 주장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 피해자를 확인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사를 했을 때 가해자로 판명 나버리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기 때문에 보통은 사람이 많이 다치지 않은 이상은 경찰을 부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을 때 반드시 경찰을 불러야 하는 경우가 있고 합의를 했어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남성진 변호사님이 설명하는 걸로 하죠. 원래는 자동차 보험을 잘 들었다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면 잘은 기억 안 나도 대강 무엇인지 알고 있으실 건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낸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또는 사람과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인사사고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기소가 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원래는 11대 중과실이었지만 2017년부터 화물 고정조치 위반이 추가되어 12대 중과실까지 온 건데요. 한번 볼까요? 먼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 과속, 앞지르기, 끼어들기 금지구역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등이 있고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운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까지 총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인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사고가 발생해서 치상 또는 치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 금고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며 이와 함께 행정적으로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12대 중과실을 집중적으로 보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클 가능성도 높습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서 재판이 두 공판으로 열릴 만큼 중환제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12대 중과실 항목 중 1개 이상으로 전치 2개월 이상 또는 2개 이상 항목으로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면 가해자는 구속 수감이 될 수 있는 만큼 사고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양형을 받고자 한다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을 받아내야 하는데 힘써야 하고요. 피해자의 경우 합의를 했을 때 경제적으로 합의금만큼의 이익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보험사에서 형사합의서의 내용을 보고 민사손해배상금 한정 과정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형사랑 민사는 당연히 별개로 봐야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보통 실무상 형사합의서에는 여러 이유를 들어 가해자는 향후 보험사로부터 구상 청구를 받을 경우 형사합의금 상당액에 대해 공제 항변을 하지 않는다 취지의 형사합의금 불공제 요청서를 반드시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 외에 운전자 보험에도 가입해 있다면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특약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피해자 또한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면 그것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지만 운전자 보험이 상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관련 담보 약관에 따라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번외일 수 있는데 만약 사고 난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차에는 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운전자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그럼 피해 운전자는 보상을 일절 못 받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가해 운전자 앞으로 보험이 아예 없어도 무보험차와 사고 난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 차 상해 특약으로 먼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보험사가 상대방인 가해자에게 보상권을 청구하는 식으로 사고를 처리할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무보험 차 상해 특약 적용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정부 보장 사업으로 받겠다고 보험사에 문의를 하면 책임 보험 한도 정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보험이 없어서 모든 금전적 책임, 물론 형사 책임도 져야 하고요. 지금 다루고 있는 12대 중과실을 비롯한 모든 교통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다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법적으로 확실한 대응을 하고 싶거나 상대편 보험사로부터 불이익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또는 민사나 형사로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이라도 꼭 상담을 받거나 부탁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고가 나서 차는 우선 일단 고쳤고 치료도 계속 받고 있는 중인데 경찰에서 조사한 과실 비율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누가 봐도 내가 0이고 상대방이 100인 사건인 것 같은데 갑자기 경찰이 2대8, 3대7 이걸 저희가 무조건 납득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송을 걸 수가 있나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또는 인사사고 등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경우에는 가해자는 정식 형사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보상금이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적게 책정되었거나 사고 발생 과실 비율 등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등 이 부분은 민사에 해당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다퉈야 할 것 같다면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하면 나랑 상대방 외에 보험사라는 큰 존재가 껴있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곧바로 소송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나 책정된 과실 비율에 납득할 수 없다면 반드시 그대로 따를 필요도 없고요. 다만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소송을 하려면 여기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여기에서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우선 필요합니다. 이 위원회도 재판의 3심제도처럼 총 3번의 협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위원회를 거치고도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10%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통사고가 4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워낙 많아서 처리되는 시간이 몇 개로 훌쩍 넘길 만큼 상당히 오래 걸리고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치거든요. 여기서 만들어진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 무조건 꼭 받아들여져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제 법원에서도 참고하고 있고 모든 보험사 및 공제사 등에서 보상 실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수 있게 이게 각 케이스별로 기준이 다 나와 있고 내 교통사고건이 심의위원회 접수된 상태라면 접수번호를 입력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한눈에 다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 일이다 보니 모두가 만족할 순 없겠죠. 오히려 분쟁심의위원회에 갔더니 나한테 더 불리해졌다, 손해인 것 같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 먼저 분쟁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내 차 보험사와 상대편 차의 보험사가 소송으로 진행하자는 서로 간의 합의가 있으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소송할 수 있습니다. 로맨즈 유튜브 채널에서 음주운전을 제외하고 교통사고는 처음 다루게 되었는데요. 말은 따로 안 했지만 저희가 교통사고 소송 성공 경험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조금이라도 기억해 두시면 분명 나중에 꼭 쓸모가 있을 거예요. 교통사고 법적 대응이나 형사 합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로맨즈 남성 변호사 신혁범 변호사였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